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드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드 연산은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약자로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지금 데이터라고 보시고 플러스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4개씩 P 연산자가 있고 얘네들을 다 더해주기 위해서는 총 4번의 연산이 필요한데요. 각각 A1, B1 적재하고 플러스 연산으로 처리하고 A2, B2 적재하고 플러스 연산으로 처리하고 총 4번 4사이클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 연산에서는요, 이렇게 A1부터 A4까지를 하나의 어떤 레지스터, 벡터화 해가지고 하나로 집어넣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P 연산자의 경우에도 벡터화 하여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연산을 통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든 아니면 새로운 벡터를 하나 또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한 번의 명령만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로 굉장히 빠르게 연산이 될 수 있습니다. AVX는 이렇게 벡터화가 가능한 레지스터를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서 128비트짜리다. 그러면은 A1이 캐릭터다. 그럼 8비트잖아요. 그럼 8비트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3, 8, 20, 네. 16개인가요? 네. 8, 네, 16개죠. 1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16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어떤 하나의 명령어를 통해서 또 다른 16개의 데이터와 병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지스터를 제공해주고 레지스터 간에 할 수 있는 어떠한 연산을 제공하는 것이 AVX, 확장 벡터, 확장팩이네요. 그래서 확장 벡터, 확장팩이라고 AV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VX는 일단 예전에는 또 다른 버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AVX부터 보시면 128비트에서 256비트짜리 레지스터를 주로 제공을 하고요. 아까 그 벡터를 제공해준다 했잖아요. 이걸 레지스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8비트에서 256비트 벡터를 주로 제공해주고 또 주로는 128비트입니다. 그리고 128비트에 관련된 연산자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샌디브릿지라는 프로세서 이름인데요. 프로세서부터 지원을 하고 이 프로세서가 201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ABS2는 이제 그런 레지스터의 크기가 일단 256비트로 커졌고 256비트짜리 연산자 레지스터를 활용하는 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추가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즈웰이라는 프로세서부터 추가가 됐고 2014년에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팩이고요. LBX 512 같은 경우에는 256에서 512비트까지 레지스터가 증가하였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근데 보시면 나이트 랜딩이라고 2016년에 나온 요 프로세서 그리고 에서 2016년이면 괜찮나 싶은데 여기 보시면 요거밖에 지원을 안 하죠. 요 네 가지 명령어밖에 지원을 안 하고요. 2019년부터 나온 아이스레이크 정도는 돼야지 이제 명령어를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ABX 511을 진정으로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최신 컴퓨터가 아닌 사람은 아직 사용할 수 없고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컴퓨터 성능이 512비트라고 해서 그 512비트 그러니까 2배의 성능을 정확하게 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ABS 명령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명령어가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intrinsix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낮은 단계에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할 수 있겠지만 명령어를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함수를 가져오고 이것을 컴파일하면은 컴파일러가 그 ABX를 다 알아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이런 ABX 명령으로 바꿔주게 되고 프로세서에선 그거를 처리를 하면 이제 또 심드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트린식스라고 하고 요거를 치면 나오거든요. 인터넷 치시면 나오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ABX 명령어, ABX2 명령어, ABX512 명령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 뭐 비교 연산자 카테고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BX를 알아봤고 ABX를 이용해서 곱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곱셈을 먼저 기본적인 곱셈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곱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뭐 0, 1, 3, 2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배열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벡터화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0, 1, 3, 2. 그래서 첫 번째는 x의 0승, 1x 1승, 3x 2승, 2x 3승 이런 식으로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곱셈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밑에도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항 곱해지면은 x제곱 나오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곱해지면은 x 세제곱 나오겠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곱해지면은 x 4승.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도 해보면은 여기는 x 3승부터 나오겠죠. x 5승까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항을 가지고 하면은 4승부터 나오겠죠. 지금 개수는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동일한 차수끼리 다 더하면 되겠죠. x제곱승 더해서 나온 거, x세제곱승 더해서 3차가 지금 3차항이 더해져서 나온 거, 4차항 더해져서 나온 거, 5차항 더해져서 나온 거, 6차항 더해져서 나온 거가 최종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배열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배열로 표현이 됐을 때 결과는 더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에서는 특이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모드 연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이랑 비슷하게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다시 어떤 처리를 해줘서 크기를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게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재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링이라고 이런 다항식에서는 이런 특정한 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xn승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 x4승 플러스 1이라고 주어지면은 요거는 x4승을 마이너스 1로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 뭐 이렇게 4개로만 자료를 크기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7개까지 가야 되잖아요. 0, 1, 2, 3, 4, 5, 6까지. 그러면은 데이터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x4승을 마이너스 1로 바꿔라. 그러면 x4승이 여기서 지금 다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x5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로 바뀌고요. x6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항들과 곱해져 가지고 작은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모드 연산과 비슷한 이렇게 링에서의 연산, 뭐 곱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레티스 프로블럼이라고 격자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지금 뭘 봤냐면 방금 전에 다항식의 곱셈을 봤죠. 그리고 이제 격자 문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격자란 이런 벡터 공간인데요. 지금 아까 벡터 얘기를 하다 와서 이제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연관 짓지 마시고 그냥 어떤 특정한 기저가 있으면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 기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닝 위드 에러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말하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a 곱하기 s를 한 다음에 에러를 첨가하게 되면 이제 요게 하나의 벡터라고 보면은 요 벡터가 에러를 첨가하게 됐을 때 어디서 온 벡터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요 빨간 점이 요 이산적으로 있는 공간에서 어떤 벡터로부터 에러가 포함돼서 나온 결과일 텐데 얘가 원래 어디 속하는지를 지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먼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른다는 거죠. 얘가 어디서부터 에러가 포함돼서 일로 왔을까? 이것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에 기반한 문제가 러닝 위드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 러닝 위드 에러는 암호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공개키 암호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학적인 난제에 기반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프로블럼에 기준하여서 암호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LP 레티스 프로블럼이라는 문제에 기반해서 러닝 위드 에러라는 문제에 기반해서 나오는 암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대개 이렇게 a 곱하기 s를 한 다음에 에러를 넣은 다음에 그 에러가 들어가 있을 때 원래 벡터를 찾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들에 기인한 그 암호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연관성을 찾으면 아까 전에 곱셈 알려드렸고 a 곱하기 s 요 두 벡터의 곱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다항식의 곱셈으로 볼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하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 레티스 베이스드 암호, 그러니까 격자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암호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암호들의 격자 문제가 양자 알고리즘에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니스트에서 양자 암호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양자 알고리즘에도 안전한 암호 중에 이제 국제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니스트에서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암호가 지금 레티스 격자 기반 암호입니다. 이게 뭐 격자 기반 암호가 뭐 뽑힐 거다는 건 아니지만 격자 기반 암호가 가장 오래 이제 검증이 됐고 하는 뭐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레티스가 많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레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 중에 리자몽이라는 암호가 있는데요. 네, 요 암호 알고리즘을 보시면 키젠 알고리즘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a 곱하기 s 플러스 1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구현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AVX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알고리즘을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컴퓨터에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쉐이크 이오류 얘가 이제 랜덤 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 해시 함수를 랜덤 함수처럼 사용한 거고요. 시드를 이용해서 결정론적으로 랜덤하게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랜덤한 수를 n개를 뽑아내서 A에 이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가 있는데요. A 곱하기 S를 할 거니까 지금 AS만 볼 건데 S를 보시면 HWT 이게 해밍웨이트의 약자고요. 해밍웨이트에서 HS 요게 이제 128입니다. 패러미터상 128개의 해밍웨이트를 가지는 어떤 수를 뽑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마이너스 1, 0, 1이 이제 고르게 분포가 아니라 일정한 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A와 S는 동일한 차원에 있죠. N차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아까 다항식의 곱셈을 했듯이 동일한 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곱해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S에 전부 다 막 값이 지금 A에는 랜덤한 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S에는 그렇게 막 모든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희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르스라고 하는데요. 희소 행렬이라고도 하는데 요 마이너스 1과 1이 128개 뽑은 다음에 랜덤하게 S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행렬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1,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공간에 막 진짜 조금씩 박혀 있는 이것을 지금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희소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리자몽의 특징이고요. 요런 지금 상황을 곱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완전하게 랜덤인 어떤 수들이 꽉 차 있는 거고 S는 1과 마이너스 1이 스팔스하게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다. 그리고 이 두 수를 곱할 거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각각의 수가 들어가 있어서 곱하면 되는데 여기는 문제는 0000이 많다는 거잖아요. 0이 엄청 많고 마이너스 1이 가끔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랑 0이랑 곱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되게 0이랑 곱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0이 곱해져 봤자 아무런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연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최적화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는 이렇게 랜덤하게 값들이 많은 거라고 했고 S는 0으로 일단 초기화가 돼 있고 거기서 이제 128개의 AI를 뽑아서 마이너스 1 또는 1을 뽑아서 랜덤리하게 넣는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이 S를 구성을 하는 게 N개 딱 공간을 해놓고 0부터 뭐 그 값이 진짜 들어간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128개만 따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3이 지금 7번째에 있다. 그러면 A3의 인덱스를 7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물론 A3의 지금 인덱스가 7이라는 거면 A3가 마이너스 1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7번째 이 S라는 거대한 공간, N차원의 거대한 공간 속에 그 공간 중에 7번째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A1, A2, A 128개만 저장을 하면 되니까 되게 조금만 저장해도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아까 마이너스 1 또는 1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경우랑 그냥 플러스 1일 경우랑 케이스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A 곱하기 S를 할 건데 A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랜덤하게 뽑힌 거고 S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일 경우에 곱셈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1, 2, 3 땡땡땡 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x 3승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0승 아니죠. 1x 0승이니까 네 x 0승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이런 식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 3승이 된다는 거는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다항식 곱셈했잖아요, 저희. 네, 여기서 곱셈을 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네, 마이너스 x 3승이 요 n차원 공간에 이제 A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과 한 번씩 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n번 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곱해지고 나면은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 마이너스만 붙은 x 3승, x 4승, x 5승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 인덱스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x 3승,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x 4승, 마이너스 3x 5승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번 곱해지니까 a 크기가 지금 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잖아요. 이렇게 곱해지는 값에서 한번 a를 빼주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제 부호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은 요 마이너스 x 3승이 한 번씩 곱해진 게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음수를 더한 거니까 지금 빼진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x가 한 번씩 모든 항에 한 번씩 곱해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곱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도 한 번 다 곱해야겠죠. 네. 아이고. 네, 그렇게 여러 번 곱하는 경우가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더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둘 다 더하는 건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빼지는 거고, 플러스 부호가 붙여지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일 경우에 동일한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자몽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1 또는 1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128개의 인덱스를 쭉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넣으면 이제 뭐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앞부분에는 마이너스 1, 뒷부분에는 플러스 1 이렇게 다 인덱스를 몰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뽑은 인덱스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인 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케이스로 가면 되는 애고 뒷부분에서 뽑은 플러스 1은 뒷부분 다 플러스 1 케이스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마이너스 1인 부분은 아까 전에 빼면 됐죠?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1인 부분도 이제 더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동일한 차수만큼 다 더하게 되겠죠? 동일한 차수를 가지는 한끼리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이제 하나의 B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나면. 근데 문제는 얘가 n차라고 치면은 이제 n차를 넘어가는 항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항들은 리덕션을 해야 되니까 리덕션 하는 작업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것을 코드로 보는 것인데 여기 HS가 128이고요. 지금 리자몽 실제 코드인데요. HS가 128이고 요 128개만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요 neg start가 요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에서 neg start를 뺀다는 것은 요 인덱스에서 포문이 돌아가는데 반복문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 칸씩 증가할 거잖아요. 근데 요 neg start라는 요 인디케이터가 예를 들어서 128이니까 뭐 대충 6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60을 뺐을 때 요 앞에 있는 인덱스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는 60을 뺐을 때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애들 처리를 할 때는 요 60보다 큰 인덱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맨 끝에가 128이잖아요. 128에서 60을 빼봤자 68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i-neg start는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부분이냐 아니면 플러스 부분이냐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요 케이스로 가고 플러스 1일 경우 요 케이스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SFT가 제일 현재 사용하는 비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최상위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비트를 만큼을 쉬프트를 한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경우라기보다는 음수일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가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양수일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가 0이 되고 자, 음수 케이스부터 해보겠습니다. 음수일 때는 최상위 비트를 가져왔을 때 1이 되고 그 1에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전에 플러스 양수일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딱 가져왔을 때 0이 되는데 0에다가 2를 곱해봤자 0이고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치라는 변수는 s가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거꾸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꾸로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아까 전에 그럼 케이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이면은 그냥 빼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브랜치가 플러스가 되고 그 플러스 1과 pKa, 그러니까 a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곱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b에다가 빼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일 경우에도 브랜치를 설정하고 pKa와 곱해지고 난 다음에 그 값을 그대로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값에는 포문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다 누적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n번씩 n차원이니까 n번씩 A에 곱해진 것들이 이렇게 B에 누적이 될 것입니다. 요 PKB에. 그럼 여기까지가 B에 누적이 되고 그것을 이제 다 합치게 되면은 그 곱셈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지금 무슨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이렇게 곱하고 나온 거를 지금 다 이렇게 세로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적이 되겠죠. 누적돼서 나온 결과가 다항식의 곱셈의 결과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 링에서의 곱셈이기 때문에 리덕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의 n승을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요. x의 n승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것은 이거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kb에는 지금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의도한 n 크기의 크기가 있으면 n을 넘어가는 크기의 것들은 리덕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리덕션 돼야 될 것들이 x n승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빼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 플러스 j 부분들이 전부 다 pkj에서 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덕션까지가 완료되는 되게 짧은 줄이지만 좀 복잡하게 있는 곱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어, 이해를 하셨으면 요것을 심드 연산으로 구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부호에 따라서 곱셈을 찾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인디케이터까지는 다 pKa만큼을 다 빼준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뒷부분부터는 pKa를 다 더해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더해줄 때 pKa부터 n 크기만큼 더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시작 인덱스부터 a 크기만큼을 빼주고 더해준다로 그냥 두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0부터 네그스타트까지 그리고 네그스타트부터 128까지 뒷부분까지 이렇게 포문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pKa를 그대로 가져와서 1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pKa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것 때문에 pKa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빼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pKa를 그대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S가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S가 플러스 1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그냥 pKa에 있다 마이너스만 해준 것들이 누적되는 거니까 이렇게 pKa만을 결과에서 빼주는 것을 누적을 시키면은 곱셈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같으면 부호를 곱셈 이 부분도 실행이 되겠죠. 곱하기 하고 뭐 해가지고 부호를 찾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호를
곱해줘서 pK에다 곱해줘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는 괜찮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이해는 안 되겠지만 A 부분부터 그냥 다 더한다. 넥스타트까지. 그리고 넥스타트부터 끝부분까지는 다 더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빼고 지금 더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심드 연산으로 바꿔볼 수 있겠고요. 심드 연산은 여기서 덧셈을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256비트니까 캐릭터 형식을 쓰거든요. 캐릭터 형식, 언사인드 캐릭터면 8비트인데 8비트가 32개 들어가게 됩니다. 32개씩 처리를 하느라 포문도 이제 32씩 J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주소를 넣게 되면은 32개씩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단순히 빼는 식으로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곱셈이 되겠고, 리덕션 하는 부분도 간단합니다. 그냥 pkb가 있고, 원래 이제 J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크기고요. 얘가 이제 목표에서 초과되는 크기인데, 초과되는 크기만큼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게 리덕션이거든요. 그 x, n승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n 부분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빼주면은 되는 형식입니다. 이때 이렇게 두 값을 빼주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코드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자몽의 곱셈, 그러니까 심드 연산을 알아보고 리자몽의 그것을 해보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속도가 대략 한 20%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속도가 256비트를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가 있고 이거를 32개를 동시에 처리하니까 속도가 32배로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성능이 아니지만 그거는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레지스터를 처리하고 이렇게 만드는 불필요한 과정도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 32배 성능을 낼 수 없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